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32번을 풉니다. 3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고른 것. 신고 포상금 제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에 의한 신고 포상금 제도와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국가가 50% 한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신고 신청서,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정액제 50만 원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죠. 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은 시군구 등록관청에서 재원을 충당하지만 국가가 50%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 금액은 50만 원 정액으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순수 100% 시군구에서만 재원을 충당합니다. 국가가 보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국가가 보조한다는 말 나오면 틀리죠. 그리고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정액 5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액 1,00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신고에 관한 포상금 제도에서는 50만 원 이외에 별도로 과태료의 100분의 20,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한다는 거, 최고 지급 한도가 있다는 거, 이게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업계약과 다운계약,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신고한 자를 주로 합니다. 거짓으로 거래계약을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체결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 해제도 안 됐는데 계약이 해제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것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래짓을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을 신고한 자, 그래서 업계약, 다운계약을 주로 대상자로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 허가를,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런 대상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합니다. 핵심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허가 자체를 거짓으로 받는 자,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공무원에 관련된 비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를 간이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자, 이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한 자, 거짓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를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 대상자는 아니다. 순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핵심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32번 들어갑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고른 것. 기업,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거짓으로 신고했으니까 포상금 대상자가 됩니다. 니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 요구하는 행위를 신고했다 해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요구했다, 조장했다, 이런 자를 신고한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포상금 대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귿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도 포상금 대상자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도 포상금 대상자가 된다는 것. 자, 니을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조장한다, 요구하는 자, 이런 자를 신고해서 포상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를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자를 조장했다든가 요구하는 자, 이런 자를 신고했다 해서 포상금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억과 디귿,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 업계약, 다운계약이 주로 있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이런 자도 포상금 대상자가 되지만 어떤 자를 요구했다든가 조장한 자를 신고했다 해서 포상금은 받을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번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 대상자와 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 대상자의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은 국고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0% 한도 내에서. 당연히 지급 대상 기관은 시군구 등록관청이 되겠죠. 하지만 국가가 50% 한도에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 정액이다. 이게 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 제도는 순수 100%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국고가 충당하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 그리고 신고에 관한 포상금에는 정액 50만 원 이외에 별도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고 한도는 1,000만 원까지 최고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 대상자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에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 기억과 디귿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